It's absolutely going to happen. 구독과 좋아요는 보다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지난 5월 10일 워싱턴 DC에서 진행된 제11차 미중 고위급 회담이 종료되었습니다. 유호 부총리는 먼 길을 날아 미국까지 와서 협상을 벌였지만 얻은 소득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협상의 고수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이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으며 시 주석과 사이가 좋다는 등의 립 서비스를 해주었습니다. 중국은 유허 부총리를 통해 원칙이 위배되는 양보는 절대 할 수 없으며 서로 보복 관세를 부과한다면 중국도 미국도 그리고 세계도 모두 손해를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국 언론들을 보면 미국에 굴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내용이 대부분이고 구체적으로 관세가 몇 %인지 보도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미국에 끌려다니는 모습보다는 강한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지도부의 우중이 엿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회담이 결렬된 원인은 지식재산권 보호, 기술 강제 이전 금지, 국영기업 보조금 지급 금지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국제 질서를 준수하라는 미국의 요구를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는 핑계로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적지 않은 한국의 중국 전문가들은 결국 시간은 중국 편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내년 재선 때문에 계속 강하게 밀어붙일 수 없을 것이기에 중국의 지연 작전이 효과를 거둘 것이라는 의견입니다. 과연 내년까지 트럼프가 무역 전쟁에서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연임에 실패할까요? 아니면 당장 올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6% 이하로 떨어지고 실업 대란과 경제 위기가 시작될까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가장 떠들썩한 이슈는 바로 미중 무역 전쟁일 것입니다. 얼핏 보면 남의 나라들끼리 다투는 것이기에 우리와 전혀 상관없을 것 같지만 하필이면 서로 싸우고 있는 국가들이 전 세계 경제 규모 1위와 2위이며 동시에 한국의 무역 상대국 1위와 2위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전쟁을 유익 있게 바라보고 대책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승리로 이끈다면 미국의 패권은 앞으로 적어도 30년 동안은 이어받지 않을 것이고 우리들의 고통 역시 많은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중국이 했던 불공정 행위들의 일부분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국은 자국 기업들에게 국제시장의 생태계를 좀먹는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기업들을 공격해 왔으며 아무런 이유도 설명해 주지 않으면서 중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을 차별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국내 시장에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중국산에도 국내산과 동일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것을 대갚아줘도 억울할 판인데 매우 아쉬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 정부의 외국 기업 차별 문제입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몇 년 동안 고의적으로 한국 게임에 중국 내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중국 기업은 한국 게임을 그대로 복제해서 돈을 벌었습니다. 중국의 작은 회사가 한 행동이 아니라 인민들 스스로 그렇게 대단하다고 자부하고 있는 텐센트에서 저지른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지적하는 중국 지식재산권 문제입니다. 한국의 자동차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중국과 합작을 해야 했습니다. 선진국들의 기술을 빼내기 위해 중국이 사용한 방법으로 합작을 통해 고급 자동차 개발 기술을 무료로 습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지적하는 기술 강제 이전 문제입니다. 중국은 미국에게 이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주권 침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중국의 이러한 행위들이 다른 국가와 기업들의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가 아닐까요? 그나마 중국의 이런 행동들은 어느 정도 비즈니스 마인드의 문제로 국한해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는 중국은 정치 논리가 경제 논리를 압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 말도 안 되는 각종 규정들을 들이대면서 롯데를 공격해서 엄청난 적자를 보게 만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제대로 대응 한번 못 해보고 자국 기업이 두들겨 맞는 것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방어용 시스템인 사드를 배치하는 게 그렇게 나쁜 행동입니까? 그나마 최근 들어서서
미중 무역 전쟁으로 중국 내 경기가 안 좋아지니 슬그머니 공사를 재개하도록 해주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지만 힘든 경험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어 이제 롯데는 어디에 투자를 해야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는지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비록 호텔 롯데 지분 구조상의 문제로 인해 일본 기업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았었지만 몇 가지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 향후 호텔 롯데의 상장을 통해 한국인들도 롯데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길이 생길 것이라는 점. 둘째, 소재지를 한국에 두고 법인세 등을 납부하며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는 점. 셋째, 사드 부지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안보에 공헌한 점. 물론 아직 개선해야 하는 일본식 기업 문화와 사회에 대한 부족한 공헌은 아쉽지만 이제는 롯데를 한국 기업으로 인정해 주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역시 절반 이상은 외국인 소유이지만 한국에 본사가 있고 많은 한국인을 고용하기에 한국 기업으로 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매섭게 중국을 공격하고 있지만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들은 주권과 원칙을 강조하면서 결사항전에 들어갔습니다. 미국과의 무역 협상을 청나라 말기에 외세 침략과 같은 국난으로 포장해서 인민들의 반서방 정서를 교묘하게 이용함으로써 불만을 잠재우고 단결을 유도해내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과연 21세기에도 잘 통할까 싶지만 중국에서는 놀랍게도 아직까지 이런 정치 선동의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이미 어느 정도 개방된 사회에 살고 있는 인민들을 과연 언제까지 같은 방식으로 통제할 수 있을까요? 아무리 미국이 나쁘다고 흑색 선전을 해도 인간은 본래 이기적인 존재라서 결국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혹은 자신에게 유리한 선택을 합니다. 중국 지도부들 역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서 인민들에게는 애국심을 발휘해서 아이폰 말고 화웨이폰을 사라고 한다면 과연 그 말이 명분을 가질 수 있을까요? 최근 가수 B가 중국 국가급 행사에 출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한 한령이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미리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1대1로가 남의 나라에 빚더미를 던지는 정책이 아니라 공동 발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기에 여러 국가의 가수들을 초청한 것뿐입니다. 당시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축사를 했습니다. 자국 인종과 문명이 남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하고 다른 문명으로 개조하려고 하거나 심지어 대체하려고 하는 생각은 어리석다. 평등과 존중의 원칙으로 오만과 편견을 버리고 서로 다른 문명과 교류와 대화로 상생할 수 있어야 한다. 내용을 보면 중국은 마치 자신들이 서구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동양의 수호자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미중 무역 전쟁을 경제 전쟁이며 동시에 패권 전쟁일 뿐만 아니라 중화 사상 중심의 동양 문명과 서양 문명의 대결로 여기는 것입니다. 중국은 추가적으로 미국에서 수입하는 600억 달러의 상품에 대해 최고 25%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지만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수출 규모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반격할 수 있는 카드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미 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대부분의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기 때문입니다. 유일하게 남아있는 방법으로 미국 구체를 매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달러를 찍어내는 윤전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국채를 팔아치운다고 패권국의 지위를 약화시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미국과의 협상을 거부한 중국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향후 악성 부채의 위험을 알면서도 대규모 경기 부양을 하는 방법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국 인민들은 모두 미국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것이라는 선전을 들으며 묵묵히 경기 하강과 실업의 고통을 감내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은 현재 25%의 관세를 부과한 2,500억 달러 외에 추가적으로 약 3,250억 달러의 대중국 수입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만약 실행된다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25%의 관세 폭탄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누적된 보복 관세 부과로 인해 얻게 되는 1,000억 달러 상당의 수입을 150억 달러는 미국 농산물을 구매하고 나머지 850억 달러로는 다른 의미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할 것을 예상하고 도발을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은 올해 10월 1일이 신중국 건국 70주년이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리더십이 흔들릴 수 있는 합의는 당분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3% 수준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워야 하는데 무역전쟁이 장기화되면 아무래도 미국 경제 역시 타격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노리는 중국은 협상을 최대한 늦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미국 기업들이 화웨이와 화웨이 관련사 70여 곳과 거래를 제한하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국을 최대한 압박함으로써 가급적 이른 시기에 미국이 원하는 합의를 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은 공화, 민주당 모두 중국의 강경 노선을 선택하고 있기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계속 힘이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들을 고려시 저는 향후 양국 사이에 의미 있는 합의는 올해 11월에서 내년 4월 사이에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역전쟁으로 인한 최대의 수혜국은 바로 베트남이 될 것입니다.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세계의 공장이면서 1억에 가까운 인구, 평균 연령 30세의 젊은 국가이며 정치 리스크 역시 중국보다 훨씬 낮습니다. 베트남을 기지로 삼아 동남아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면 중국에서 얻은 이익 못지않은 과실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무역전쟁으로 한국 수출은 타격을 받고 있지만 언제까지 중국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요즘과 같은 상황은 천우신조의 기회입니다. 첫째, 그동안 중국에 집중되었던 수출 구조를 다변화할 수 있는 계기를 갖게 된 점. 둘째, 막대한 자금을 바탕으로 한 불공정 행위로 우리 기업들을 매섭게 추격하던 중국이 멈춰서게 된 것. 이 기회에 다시는 중국이 우리의 첨단 산업을 넘볼 수 없는 초격차를 만들어내야 할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6월 말 일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상대가 어떤 방식으로 저항하든지 반드시 스스로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성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강대국들 틈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구축하면서 살아남는다는 건 말처럼 그렇게 쉽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입니다. 늘 그랬듯이 위기를 극복하고 더 나은 내일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입니다. 이제 그동안 우리를 구속했던 사슬에서 벗어나야 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세계,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